안녕하세요, 부모님들. 명절 잘들 보내셨죠? 이제 긴 연휴가 끝나고, 내일부터 다시 이제 시장도 열리고, 근데 내일 시장 열려도, 어차피 목요일, 금요일 또 이틀이라, 잠시 이틀 정도 열리고, 다시 또 이틀 쉬는, 좀 오늘, 이번 달 시장은 좀 짧은 듯한 이런 느낌이 좀 나죠. 먼저 우리가 홍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 시장 좀 천만 다행이에요. 왜냐면, 이, 그 헝다가 있었을 때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이 그랬다면 굉장히 좁고 우리나라 시장도 위험했을 수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나라 시장이 안 열릴 때 헝다 사태가 좀 있으면서 시장이 조금 안 좋았죠. 그래서 좀 위험했는데 박인씨님 안녕하세요. 근데 다행히 저 헝다 사태가 우리나라가 좀 쉬는 명절 때 있어가지고 천만 다행입니다. 음 일단 이 파나서 헝다 이렇게 오늘 잠깐 보면 어 이자를 낼 거라는 이 24일 내일이죠. 사실 내일 조금 급했었는데 음 그게 되면 자 파란살 헝다 내일 이자 지급할 거 이게 사실 심각해서 이제 사실 제가 저번에 한번 저기 한번 얘기했었죠. 왜 설마 리만 브라더스처럼 될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걸로 이렇게 봤는데 자 헝다 23일 채권 이자 지급할 것 박인신님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음 내일 좀 이거 이자 이 23일 내일이죠. 내일 만기가 도래한 일부 채권 이자를 지급할 것이라고 요렇게 이제 한국 경제TV에서 말 얘기했는데 윤정님 안녕하세요. 어쨌거나 이자 내긴 내야죠. 이거 안 내면 좀 큰일이죠. 근데 물론 안 내도 이 정부에서 막아줄지 안 막아줄지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이 헝다 사태가 뭐 리먼 브라더스만큼은 안 되겠지만 조금 겁나고 불안한 건 있습니다. 시장이 미국 시장이 조금 그래도 좀 간시 살아났어요. 어제 보면 조금 살아났더라고요. 이 헝다그룹 부채 이게 이제 좀 위험한 게 옛날에 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하고는 완전히 틀리긴 틀려요. 제 틀린 성격이고. 자 어쨌거나 이 헝다그룹 부채가 350조.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이 8,440개 협력사가 줄도 다니기 처했다고 해서 1,300여 개의 건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중국의 부동산 규제 이동성 이의가 왔고 중국이 지금 엄청나죠 지금 뭐 사교육부터 뭐 다 규제가 심하고 어 자, GDP, 중국 GDP, 총 GDP 2%에 달하는 부채니까 엄청난 부채를 갖고 있는 거죠. 그 내일 돌아올 이자만 1천억 원. 대단한 1천억이 이자로 내야 되니까. 아마 이렇게 이제 이 3년임, 시진핑의 3년인가? 이제 중국이 조용한 해결을 원해서 아마 해결이 잘 됐지 않을까 싶은데, 잘 해결되겠죠. 의대결이 안 되면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해외 증시가 막상 이틀 전에는 조금 심하게 좀 흔들렸는데, 어제는 그래도 제법 조금 좀 돌아나왔죠. 들어간 거 보면. 다우 산업이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0.15%. 이게 상승 출발이었어요. 게다가 나스닥 0.2%, S&P 500도 조금 0.1% 크게 안 밀려서 천만 다행이기도 합니다. 자, 이 신풍제약 피라믹스 얘기가 있는데 멤버 중에 한 분 또 여쭤보셔서 한번 볼 건데 이 연기가 자꾸 되고 있죠. 이렇게 보면 자, 신풍제약 피라믹스 필리핀 임상 일정이 또 변경이 됐습니다. 자, 변경이 됐는데 임상 완료 시기가 변경이 된 거죠. 이렇게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이 피라믹스죠. 신풍제약은 이제 19일날 필리핀 보건연구 등록부에 따르면 내달 10일로 예정돼 있던 피라맥스의 이 필리핀 등록명이 알테콤 이게 이제 완료 시점이 현재는 이렇게 확인이 안 되고 있죠. 여기 보면 10월 15일 이렇게 한번 변경이 됐었는데 조금 또 변경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풍제약 이 차트를 좀 보면 자 이게 조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제가 차트를 해석할 때는 물론 이제 뭐 개인들마다 다 틀리긴 한데 월봉에서 현재 주가 H를 찾는다고 그랬죠. 자, 이 친구는 19년도 8월달 그냥 작년에 저점이 6천원짜리인데 자, 6천원짜리가 22만 원을 갔죠. 그러니까 30배 올라갔는데 요렇게 3000%죠. 올라갔는데 이렇게 이제 지금 깨지 않아야 될 이식효소는 깼죠. 멋쟁이님 안녕하세요. 깼는데 요때 가격이 73,000원이고 지금 65,000원이죠. 그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6,000원, 그러니까 22만 원 하던 주식이 6만 5천 원인 게 아니라 6천 원 하던 주식이 아직도 6만 5천 원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해 보면 어떤 주식이 밑에서 출발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3, 40배를 막 올라갔어요. 1,000원 하던 주식이 뭐 3만 원을 갔어요. 근데 이게 15,000원이 됐을 때 1,000원 하던 주식이 아니 3만 원 하던 주식이 15,000원이 돼서 싼 게 아니라 1,000원 하던 주식이 아직도 15,000원인 거죠. 주식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물론 신풍제약이 나쁘다 좋다 못 올라간다 올라간다를 떠나서 충분히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추세가 하향이고 조정 중인데 지금 이 종목은 어쨌거나 매수 이런 거보다는 일단 단기적으로 대응할 때도 일봉에서 박스권 대응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 자리 깨게 되면 자 우리가 미리 임상시험이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이거 깨지면 어쨌거나 추세는 깨지는 거고 이 차트는 일봉에서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봉에서 뭐 그렇게 떨어졌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월봉에서 보면 추세가 완전히 깨져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맞고 물론 박스권에서 이전 저점을 지켜주는 게 다행이긴 하지만 임상 실험하는 업체들은 이게 조금 위험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조심스럽게 대응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연휴 길었죠. 아, 연휴. 근데 이틀 쉬고 또 연휴 같아요. 그냥 저는 연휴 연속 같아요. 토요일 일을 또 쉬니까 목요일, 금요일까지 이렇게 뭐 아차먹기 10일 정도 연휴 될 뻔했어요. 우리나라. 그죠? 될 뻔했었고. 자, 어쨌건. 자, 이제 향후에 이 가장 오래 사용될 백신 중에 하나가 노바백스 백신이 될 확률이 있다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노바백스 백신이 될 확률이 가장 높은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 단백질 조 형태라는 거죠. 자, 향후 가장 오래 사용될 코로나19 백신 노바백스 백신이라는 기사가 있는데, 요게 이제 보면, 이렇게 서울경제신문. 그러니까 항상 신문 뉴스나 이런 건 전부 다 그냥 참조사항, 그냥 찌라시 정도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이런 기사들이 있구나. 실제로 노바백스 백신이 제일 사용될지 안 될지 우리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참고 정도 하시고. 자, 화이자나 모더나 어차피 우선 생산 능력 바탕으로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죠. 특히 화이자가, 자,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미국에서 유럽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조금 매출이 좀 하락한 수준에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많이들 맞고 있죠. 이 노바백스 백신이 가장 오래 갈 수 있는, 장수할 수 있는 전망 중에 하나가 편리한 유통, 보관 방법, 그리고 높은 예방 효능, 저렴한 제조 비용. 이제 높은 예방 효능은 사실 모더나나 화이자도 좋기 때문에 이런 거보다는 편리한 유통, 보관 방법. 요게 좀 핵심이에요. 요게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저렴한 제조 비용이 단백질 제조업 형태라는 게 이런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요게 이렇게 가장 오랫동안 매출이 증가할 백신이라는 얘기도 있고, 이게 이제 왜냐하면 이 나노젠의 나노코박스가 바로 단백질 제조합 형식이죠. 물론 약간 틀려요. 이게 셀 형태라 제가 알기로 이제 그 노바백스가 매우 똑같을 수는 없는데 역시나 같은 셀 형태이기 때문에 이 나노젠 나노코박스도 조금 장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굉장히 또 보관이 편리하고 용이한 게 나노코박스라고 그래요. 그 단백질 제조합 형태들이 자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제 2단계 정도 남았다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나오자 코로나 백신이 긴급승인까지 몇 단계 핀포인트 기사인데 2단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히 보면 제가 영상 찍어드려서 이제 많이 보셨겠지만, 자, 이렇게 이제 이 나노코박스 임상 시험 보고서를 일단 승인을 했어요. 근데 윤리위원회가 자, 요게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긴급 사용 승인 여부가 바로 결정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단계가 남았는데 간단하게 보면 나노코박스 유통증명서 발급을 위해 자문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 신청서를 바탕으로 자문위가 윤리위원회가 승인한 서류에 대한 검토하고 심의에 들어간대요. 심의가 들어가면 이 유통증명서를 발급을 딱 하면 그러니까 유통증명서 발급하면 거의 끝나는 것 같아요. 유통증명서 발급하면 베트남 보건부에서 긴급사용 승인 대상으로 분류가 되고 지금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뭐 행정 절차하고 뭐고 전부 다 최대한 간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승인이 나죠. WHO에도 여기 한 11월 달쯤에 이렇게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얼마 안 남았죠. 물론 이제 이렇게 되는 막 기사들 전에 주가는 많이 올라가고 그렇게 하겠지만 저때 되면 이제 한번 차익 실현해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도 해보곤 하는데 어쨌거나 주식이라는 게 항상 너무 끝없이 올라가지는 않기 때문에 조정도 거쳐야 되고 뭐 다양한 또 이제 형태를 취할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 차트하고 이슈하고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주말에 저번 주에 있었던 기사인데 잠깐 보고 갈게요. 이게 사실 전 셀트리온이 요새 이렇게 조금 마음에 드는지 몰라요, 분. 자, 식약처가 이제 이 항체 치료제 레큐로나에 정식 허가를 냈죠. 이 지금 사실은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긴 가야 돼요. 전부 다 지금 굉장히 안 좋아서 지금 상황이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뭐 전부 다 이제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올 건데 치료제가 그만큼 중요하죠. 그 레큐로나가 정식 허가가 됐고 자, 휴은스 글로벌에 대한 이슈가 좀 있죠. 그래서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 시생산 돌입한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이 셀트리온 잠깐 볼까요? 셀트리온 차트를 보면 저런 뉴스나 기사들이 좀 말해주듯이 사실은 이게 좀 그룹들이 좀 좋아요. 이 월봉에서 보시면
흐름이 이렇게 뭐 추세를 깨질 않아요. 이게 만약에 이제 월세트나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20개선 깨면 좀 위험하거든요. 사실은 추세가 깨지는 건데 잘 지키고 박스권에 있다는 얘기죠. 그럼 뭔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셀트리온 제약도 보면 이렇게 월봉에서 장기 추세가 잘 유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을 할 수 있는 시점까지 와 있고 뭐 대표적으로 셀트리온이야 당연히 뭐 추세가 잘 살아 있죠. 이게 올라갔다 조정, 그러니까 기간 조정하고 올라갔다 조정, 기간 조정하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셀트리온 저번 주좀 좋았죠. 물론 이제 레키로나의 이제 그런 소식 때문에 좋기도 했지만 하반기에 이제 미국 유럽 좀 이슈가 있긴 있거든요. 물론 이게 바로 날지 안 날지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를 봐야 되는데 어쨌거나 추세들이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고 좀 잘 살아있는 편이에요. 주봉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죠. 만약에 회사가 나아가는 게 좀 안 좋은 게 쉽게 무너지거든요. 잘 무너지지 않고 좋아서 나름대로 상황은 자 조금 괜찮아 보입니다. 자 휴먼스 글로벌을 보면 이제 시생산 시작해서 판매 시작할 건데 사실 스푸트니크 V 관련은 답답하긴 하다가 막상 장 막판에 들어왔죠. 바이오로직스, 바이오파마 다 들어왔고 휴메딕스, 현수골 들어왔고 특히 휴메딕스가 좀 강하죠. 뭐 전형적인 박스권이에요. 그죠? 일봉에서 보면 뭐 그냥 32,3천에 사놓기만 하면 어쨌거나 5% 10%는 먹어요. 이 친구는. 32,300원 박스권, 32,000원 박스 이렇게 박스권 매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히려 수익 내기가 쉬운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헝다그룹 사태가 좀 내일 좀 시장에 영향을 안 미쳐야 되는데 이게 조금 걱정되는데 뭐 크게 돌아왔으니까 천만다행히 이제 우리나라 주시장 열린 적이 명절 쉴 때 이렇게 돼가지고 자 사실 오늘 메인 얘기는 이 수소경제 얘기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이제 저번에 면무님 중에 한 분이 수소경제 얘기를 좀 여쭤보셔서 이번 기회에 수소경제를 좀 훑어봐야 되겠다 해서 자 수소경제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자, 문 대통령이 한국 대표 기업 수소경제 43조 4천억 투자를 약속했죠. 하겠다는 얘기죠. 주요 경제국 포럼에 참석해서 한국 메탄 갑축방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라고 그랬고, 자, 17일 주요 경제국 포럼 MEF 참석해서 한국 경제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수소동맹을 결성했고, 수소경제에 43조 4천억 원을 투자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죠. 자, 이렇게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18일날 전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알리백에 동참하고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며 ESG 경영과 탄소 중립의 속도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ESG 경영에 대해서는 제가 전 영상에 보시면 HLB 영상에 보면 이 넥스사이언스가 그 ESG 경영한다고 해서 이거 알아볼 겸해서 한번 영상 찍어드렸으니까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연휴 다행이라니까. 이게 만약에 연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도 휘청했어요. 한 증시가 지수가 2, 3% 떨어진다는 건 웬만한 종목들은 거의 뭐 8%, 10% 떨어진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날 다행히 오늘 추석날이라 뭐 전부 뭐 홍콩이고 뭐고 아시아 증시 뭐 다 무너졌잖아요. 그죠? 어쨌거나 이 수소기업 협의체가 출범했는데 이게 대단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이투데이에 이렇게 기사가 좀 있는데 지난주 국내 10대 그룹을 포함해서 10대 기업들이 모여서 수소기업 협의체를 출범시켰는데 이게 대단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사실 탄소중립 관련주들 우리가 꾸준히 관심 갖고 수소 관련주를 보긴 해야 되는데 너무 올랐어요. 너무 올라가지고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걸 지금 들어가야 되나? 야, 이 미리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서 물론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쭉 보겠습니다. 자, 이 수소 관련주 중에 이제 일단 이 수소에 관련해서 이렇게 친환경 건설주가 수소 관련주는 게 요새 난리죠. 삼성 엔지니어링 제가 알려드렸죠. 52주 신고가 찍었고 수소 생산 설비 공사 닫더랍니다. 코오롱 글로벌은 뭐 이거 뭐 끝내주죠. 한 달간 35%. 이 친구보다 더 좋은 게 지금 사실 코오롱 플라스틱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관심 가져야 될 게 아마 코오롱 얘를 좀 관심 지수사 회사 이렇게 잘 나가는데 얘가 안 나갈 리가 없거든요. 코오롱 주가 얘가 조금 낮아요. 그나마 그래서 얘를 좀 관심 가져야 되고 자 탄소포집 지출한 DLENC인데 DLENC가 상당히 높죠 사실은. 친환경 신사업에 뛰어든 주요 건설업체들이 삼성엔지니어링, 코오롱글로벌, DLENC, 현대건설, GS건 요쯤 되고 좀 볼게요. 이건 사실 건설주들이 그렇게까지 마음에 들진 않지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세는 어차피 친환경주래요. 수준이 한 달간 이게 안 올라오기 전에 뭘 해결을 했었단 말이죠. 제 말은. 근데 어쨌거나 꽤 올라온 편이라 약간 살짝 걱정은 되는데 할만한 게 있을 것 같아. 아까 찾아보니까 어쨌거나 자 지금 대세는 친환경주 이게 9월 20일 어제 이틀 전 기사죠. 명절 때 수소차 관련주 2차 관련 한 달간 주가 엄청 올라왔는데 코오롱 플라스타가 왔으면 135%. 이거 효첨이 아니라 효성이죠. 효성이 50%, 롯데정밀화학이 41%. 롯데정밀화학 제가 한 달 전에 엄청 좋다고 그랬었는데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효성중공업, SK가스. SK가스는 잠깐 보려고 돼 있다 보고요. 자, 호롱인더, 수소전지용, 전지, 수분전. 요게 세계 1위래요. 이게 세계 1위, 이게 좋아요, 이게. 이게 세계 1위라는 얘기, 이게 독보적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보시면. 자, 호롱인더가 수소전지용 수분 제어 장치가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5대 대기업 그룹 청소들이 한마음으로 손을 잡고 K 수소동맹 결성. 이게 뭐냐면, 어차피 이 수소는 미래 먹거리죠. 이게 보면, 지금 ESG 경영을 다 해야 되는데, 사실 앞에 이가 이제 환경오염이거든요.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보면, 제가 아까 이제 지도 잠깐 좀 못 그렸어요. 우리나라가 있고, 이렇게 이제 일본이 있고, 여기 뭐, 여기 아메리카 있고,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요 가운데 하와이도 있고, 여기에 쓰레기 섬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한 건 맞아요. 이거, 우리 인류에도 위협되는 이런 상황이죠. SK가스가 수소 사업 관련 기대주가 있는, 저 SK가스, 가스주들을 이렇게 그동안 안 보고 있었는데, 자, SK가스가 주가가 장중 대폭 올랐는데 수소 사업 관련 기대감이 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SK가스 살만한가? 이렇게. 우리가 어차피 시장 정리라는 게 중요한 걸 찾아보는 건 결국은 뉴스를 잘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종목을 살려고 하는 거죠. 좋은 종목이라는 건 우리한테 수익을 안겨주는 종목이죠. 실망을 안겨주는 종목은 나쁜 종목이에요. 우리한테 수익을 안겨주는 종목이 좋은 종목이에요. 참, 명절 때 이 HLB 못 보신 분들에서 제가 하나로 다 묶어서 편집해서 올려드렸어요. 이거 편집하는데도 한 2시간 걸려요. 이게 뭐 인코딩하고 그러는데. 올려서 한번 보시고. 자, 수소 관련주 정부정책 발표에서 여기 옛날에 이제 두산피어슬, SP어슬 여기 있습니다. 두산피어슬 원체 강해서 SP어슬 여기 SNLG에 있었는데 분리해서 나온 것 같더라고요. 어쨌건 정확히 모르겠지만 봐야 되고. 이 싱싱 달린 수소, 그러니까 이 수소 관련주들이 요새 시장에 핫하긴 꽤 핫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상당히 좋은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게 이제 수소 관련주기도 한데,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엄청 많이 올랐죠. 자, 한국판 수요 출범한 싱싱 달린 수소 돼서 동양 피스톤을 좀 볼 건데, 예전에 멤버님이 한번 여쭤보셨거든요. 괜찮다고 그래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 올라갈 수 있나 보고, 포럼 플라스틱은 지금 들어가기엔 좀 많이 늦은 이런 상황이 돼 보입니다. 이렇게 한번 멤버님과 링크 한번 걸어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어쨌거나 제가 이렇게 수소 관련주들을 아까 시간 날 때 조금 뽑아봤는데, 자, 전체적으로, 대표적으로 큰 수소 관련주, 에너지 면환 관련주, 이제 수소차 관련주 좀 신경 쓰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전기 수소차죠. 근데 이제 전기차 이게 배터리, 반도체가 없어서 며칠에 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데, 자, 이렇게 수소 관련 건설주도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건, 항상 종목 찾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멤버들도 다 개인적으로 틀리겠지만, 결국은 월봉 H, 현재 주가 H가 중요해요. 오늘 확실히 명절 말일이라 예, 참석하신 멤버들이 별로 없어요. 고민했거든요. 야, 오늘 할까 말까, 내일 할까 했는데, 명절이 마지막이니까 좀 저기 집에 계시면서 한번 보시지 않을까 해가지고 한번 봤는데, 역시 오늘 참석 인원이 많이 적긴 적네요. 그죠? 자, 어쨌거나, 쭉 한번 전체 훑고만 넘어갈게요. 이제 생코를 보면, 월봉 H가 높지 않죠. 높지 않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돼요. 따라서 자, 우리가 이제 생코를 조금 신경 써서 봐야 되는데, 자, 월봉에서 여기 근처 오면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세만 안 무너지면 돼요. 주봉에서 보면 자, 이렇게 입선 근처에 있죠. 지금부터 뭔 작업을 할까 하면 수소차 중에 우리가 매수할 만한 거 이걸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원래 이 방송은 일반 구독자님들한테 다 나갈 거고요. 어차피 이제 제가 따로 방송할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수소 관련주 중에 매수할 만한 종목? 그러니까 좀 위치가 낮은 거 얘기하고, 올라간다, 떨어진다를 이제 이 정답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월봉 위치가 낮고 추세가 좀 살아남으면 매수할 만한 종목, 그러니까 사서 크게 좀 손에 안 볼 만한 종목, 이걸 좀 모아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 일단 생코를 밑으로 내려놓겠습니다. 반가웠어요. 저도 외물도 한번 보고 싶은데, 이게 오늘 하면 잘 안 모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어쨌거나. 자, 생코는 자, 이유는 딱 간단하죠. 높지 않다는 얘기, 비싸지 않다는 얘기죠. 자, 여기, 센코 여기 있으니까, 월봉에서. 5개선 깨면, 뭐, 옛날처럼 쭉 밀리죠. 뭐, 13,000원 찍겠지만, 5개선 깨면 바로 손절치 내갖고, 주봉에서도 일단 20주선 이탈하지 않는 한, 수소 관련해서 조금 괜찮을 것 같아서 들어갈 거고, 들어가는 게 한번 관심 가져볼 거고요. 저쪽이 좀 높아지고 있죠. 한번 보려고 하고 밑으로 빼놨고, 자, 쭉 하나 보겠습니다. JKA 인트제 예전에 멤버님이 말씀을 제가 알았는데, 괜찮아요, 이 친구. 일단 20개월선만 지켜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딱히 나쁘지 않아 보이고 주봉에서 20주는 잘 멈췄습니다. 이제 이번 주가 이틀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게 짧게 생기겠죠. 그죠? 짧게 생기는데 JKN이 이렇게 대량 거래도 들어오고 하는 지금 행동이 패턴이 나름 뭐 나빠 보이지 않아서 역시 JKN 히터도 JNK 히터죠. 이 발음이 좀 힘들어요. 밑으로 좀 빼놓긴 했습니다. 너무 밑에 있나? 아니 써야 되겠다. 쓰고서 저렇게 삭제해야 되겠다. 그죠? 자 어쨌건 계속 보겠습니다. 자 두산 피어스를 보면 월봉에서 높다고 못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야 이게 3,000원짜리가 그죠? 이 7만 원이면 이거 조금 부담돼서 패스. 자 상하포른테코도 역시 이때 저점이 7,000원짜리인데 7만 원. 역시 좀 패스. 이게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뭐 14만 원 갈 수도 있는데 야 20배? 야 이게 코롱인던데 코롱인더가 세계 1위까지 좋은데 2만 원짜리가 10만 5배. 물론 두산 피어셀이나 이런 거뭐 10배 갔으니까 더 가니 못 가니면 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이 코롱인더 같은 경우에 아주 좋은 자리 하나 뚫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만 안 깨면 돼요. 근데 여기를 깨게 되면 좀 많이 위험해지는데 저 사실 요새 방송할 때 문 닫고 에어컨 켜는데 이게 좀 정상인 거예요. 내가 나만 너무 그린 거. 전 더 요새 가을이 더 덥다는 생각이 들죠. 저만 그린가? 왜 먼저 안 더우세요? 왜 저기 요새? 저만 더운가 봐요. 자 어쨌거나 요때 이 11년도 8월 달에 이렇게 10만 원대가 있었는데 이 10만 원 밑으로만 깨지 않으면 코오롱인더는 더 가긴 갈 것 같은데 많이 5배 정도는 높긴 높죠. 좀 많이 높은 것 같고 자 코오롱 이제 코오롱 우리는 코오롱을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코오롱 인더를 보면 지금 사상 최고가 쓰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원체 지금 잘 나가고 대단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코오롱이 따라갈 것 같아요. 느낌상 특히 느낌상 이렇게 코오롱을 매수하는 게 맞고 그래도 여기는 갈 것 같아요. 69,000원대. 코오롱이. 이 유식해서는 뚫었고, 물론 또 부친 격가서 떨어지면서 장기 투자, 물리면 장기 투자 해야 될 거 각오하고 사야 될지는 모르는데,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코오롱은 좀 관심 갖는 걸로. 다른 코오롱 플라스틱이나 막 코오롱 인더는 너무 높아서 그 친구들을 관심 갖기엔 좀 그린데, 코오롱은 눌림목 주면 한번 매수해 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해보면. 낮에 덥죠, 그죠? 더 덥더라고요. 야, 대단한 종목이 코오롱 플라스틱이죠. 이제 코오롱이 여기를 뚫으면 요 공간 이제 변곡 요 공간 요 변곡점 여기 코오롱이 저기를 뚫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코오롱을 차라리 조금 좀 깊게 보는 거예요. 코오롱 플라스틱은 좋은데 너무 올라갔어요. 그죠? 이게 지금 일봉에서 보면 뭐 이따 상한가 며칠 쉬고 또 상한가 또 상한가 이거 어떻게 해 이걸 그죠? 이거 그냥 코오롱 내 거 아니구나 하고 패스 그죠? 효성그룹도 마찬가지. 효성그룹도 엄청 높아요. 지금 보시면 뭐 월봉에서 뭐 사상 최고가를 찍고 하고 있으니까 사실 좀 사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효성도 마찬가지고 효성도 보면 상당히 높죠. 이렇게 보면 자 월봉에서 이렇게 상 최고가를 찍고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일단 패스하는 걸로 그죠. 효성그룹은 전체적으로 패스가 맞아 보여요. 효성첨단소재도 마찬가지죠. 42,000원 하던 주식이 이렇게 얼마야 지금 주가가 지금 고가가 80만 원대? 20배 찍었으니까 다 패스. 롯데정밀화학도 제가 그때 여기서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꽤 많이 올라와서 이 친구도 약간은 패스. SPS를 보고 있는데 애매하죠? 추세는 잘 타고 있어요. 추세는 잘 타고 있고 9,000원짜리가 36,000가 그렇게 많이 안 올라온 것 같긴 한데 여기 중요한 자리 하나가 있어요. 여기 20년도 10월 달에 이 자리가 38,700원? 그러니까 38,800원대 생각하시면 돼서 여기만 땅 뚫어주면 강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 38,800원대를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일진 다이아를 보고 있는데 월봉에서 추세 이쁘죠, 이 친구. 진짜 잘 살아있어요. 근데 20개월 선만 깨지 않으면 이번 달에 이 월봉이니까 이번 달 한 달 내내 여기 좀 많이 떨어진 거죠. 주봉에서 보면 이 바닥 박스권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봉에서 한 달 내내 못 내리는지 몰라도 많이 떨어졌죠. 자 어쨌건 이 5일선을 기준으로 매수를 하면 좀 싸게 살 수 있는 월봉에서 20개월선만 이틀 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일진 다이아는 밑으로 한번 빼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솔루션 높아요. 이 친구도 보면 물론
지금 추세를 유지해서 원체 잘 지켜주고 있긴 한데 20개월선 깨지 않는 홀딩인데 좀 높아 보이고 SKDND도 이 친구도 관심권에 두고 볼만해요. 자, 월봉에서 보면 20개월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대응하고 주봉에서 보면 역시 이렇게 이제 박스권 일봉에서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이 하단만 오니까 저번 명절 시작되기 전에 여기가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었겠죠. SKDND는 좀 관심 있게 보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넣어놓고 흐름을 좀 보는 걸로. 그리고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월봉에서 높은 게 순간 수익 내긴 더 좋아요. 날라갈 땐 훨씬 더 잘 나가는데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꼭 관수하셔야 되고 LS레이트로 예전에 왜 그 저희들이 한번 매수했다가 내가 파니까 올라가는 거죠. 내가 팔면 올라가 내가 사면 떨어지는 뭐 투자는 괜찮아서 그냥 볼 건데 그렇게까지 현대일렉트릭이거든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단하지 않아요? 이 친구 투자 왜 이렇게 잘 살아 이 친구. 주봉에서 보면 괜찮죠? 5, 3을 깨져. 근데 이 친구가 특징이 뭐 엄청 크게 폭등한다거나 막 이런 건 없어. 이런 건 없는데 그냥 21선 기준으로 꾸준히 잘 올라가는 뭐 이런 거. 우리가 예전에 미넨지나 셔틀밴 것처럼 이렇게 느린데 꾸준히 올라가는 거 있죠. 이렇게 정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일렉트릭도 역시 밑으로 한번 빼놓을게요. 얘도 이 친구도 조금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넣어놓고 이 수소차 그러니까 이제 수소 관련주들이 꼭 저렇게 막 그 중공업이나 이런 쪽이 아니더라도 자동차 관련 쪽에서도 우리가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월봉만 착착 챙겨놓고 가면 자 동양 피스톤 차트를 보면 월봉에서 이 친구 중요한 자리 뚫어놓고요. 이때 저희 좋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조금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지금 바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지금 좀 밀리면 21선까지 밀리면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아직은 약간 좀 패스하는 이런 상황에서 보고 대량 거래가 이때 터졌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믿고 참고 30일 그래서 50일 요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때까지 지켜보고 자 평화산업 평화홀딩스는 원체 수소차 관련주로 유명한 친구죠. 이 친구. 그래서 월봉에서 이 친구 높지 않아요. 높은 것 같아도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요 자리 깼으면 좋겠는데 5개선까지 딱 내려놓고 다음 달에 돌아나가면 이 친구는 매수해 볼 만해요. 자 주봉에서 보면 우선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위험성에 쭉 밀려서 20주선까지 오면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20주선 근처에서 매수하는 걸로. 평화홀딩스도 마찬가지죠. 일봉에서 이제 대량 거래 터졌는데 정확히 이날을 기준으로 믿고 참고 30에서 50일 한 거거든요. 이 친구. 또 터졌으니까 야 월봉에서 보면 5개선만 깨지 않으면 좋은데 지금 상황이 매수 타이밍이네. 그죠? 일봉에서 보면 이렇게 21선 깨지 않는 한 매수 깨면 바로 손절처럼 생각하고 평화산업보다는 평화홀딩스가 조금 매수하기가 좀 나 보이는 차트상 평화홀딩스는 여기도 한번 놔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 종목 상황에서 매수할 종목 여기에 좀 위로다가 올려놓는 일종의 뭐 신상 찾는 기분 뭐 이런 거죠 뭐 그죠? 됐거나. 자 보시게 되면 3번부터 세종공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같이 움직인다고 그랬죠. 특히 3번부터 이 친구가 이제 찍을 자리 찍었어요. 20개월선. 이 친구들은 꾸준히 보시는 게 좋아요. 세종공업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때부터 벌써 관심 갖고 보시는 게 좋았는데 많이 올라왔죠. 이 차량용 반도체 문제만 좀 해서 좀 잘 날아갈 것 같은데 세종공업보다는 3번부터 위치가 낮고 주봉에서 봐도 괜찮고 일봉에서 요거 21선까지 보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품목조정은 괜찮아요. 이제 품목조정 이따 말씀드려볼게요. 품목조정 아직 차트는 안 봤는데 제가 뽑아놨거든요. 3번부터 쓰나무 같이 보는 걸로. 세종공업은 약간 높은 감이 있죠. 그죠? EM코리아는 월봉에서 이 친구 재밌어요. EM코리아가 보면 요때 대량 거래 들어왔거든요. 요때. 근데 이제 회사 상황보단 지금은 이제 차트 보고 그런 상황만 보는 거니까 20개월선 기준으로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이제 꼴 저보다 긴 꼬리가 주식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긴 꼬리가 닿아서 올라왔다고 누군가 잘 지켜준 거예요. 그래서 20개월선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좋은데 자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뭐 크게 위험하지 않아요. 그죠? 일봉에서 보셔도 자 뭐 무너져서 더 오면 이 자리까지 무너지는 건데 사실 이 자리하면 땡큐죠. 거의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는 제목 잠깐 볼까요? 음.
PBR이 조금 높네요. 이 PBR 장차 치고 높으면 안 되는데. 어쨌건. 시총이 2천억. 시초 2천억인 회사가, 적자가 세구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현금 유보율이 300%. 적자가 세서 위험성은 있는데, 시총에 비해서 매출은 뭐 그냥 저 정도면 괜찮다고 나쁘진 않고. EM코리아는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거나, 조금 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지금 바로 어떻게 산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EM코리아는 꾸준히 한번 보는 걸로 이렇게 보고. 3기 영화테크 먼저 볼게요. 영화테크 많이 올라왔을 건데, 많이 올라왔죠? 2,000원짜리가 뭐, 패스. 3기도 뭐, 많이 올라와. 사실은, 이게, 이 높다고 못 가는 게 아니에요. 높다고 더 잘 가는 것도 있고 한데, 높을 때 올리면 답이 없으니까, 패스하기라고, 동화화성, 월봉. 대단하죠? 동화성도 뭐, 지금 정고점을 한 번, 두 번, 세 번 내고 다섯 번째 못 들고 있는데, 계속 못 들어오면 떨어져요, 추정받고. 자, 글로벌 SM을 보고 있는데, 높지 않죠? 20개선까지 저번 달에 지수 조정 뭐딱 찍고 20개선 위에 있기 때문에 상황 좋아 보이고, 일봉에서도 이렇게 요 한 주는 전부 다 전체로 다 밀린 주라. 자, 일봉에서 보면 대량거래 터졌고. 글로벌 S를 보는데 이 친구가 재무자권 볼게요. PBR 0.69 안 높죠. 이 정도면 좀 괜찮고. 시총이 610억짜리인데 매출이 900억. 괜찮죠. 현금 유보율이 196%.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뭐 나쁘지 않은. 글로벌 SM을 보면 이렇게 밑으로 좀 빼놓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SM도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이런 종목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서 사야 될 종목만 자꾸 많고 그죠? 저는 한정이고 보이네요. 글로벌 SM입니다. 모아놓기로 하고 보시게 되면 자, 이 원래 종목 찾는 시간이 좀 지루하시죠? 이게 좀 힘들어요. 근데 사실 잘 찾아놓으면 나중에 돈이 되고 피가 되니까 좀 힘들어도 우리 모두 함께 찾을 수 있는 사막 콘덴서가 추세는 굉장히 좋은데 조금 높은 감 너무 많이 올랐어. 좀 높은 감이 있고 자, 이제 풍국 조정을 볼 건데 월봉에서 일단 추세가 우하향이에요. 이렇게 보면 자 이거 우리 추세 우하향이라고 하죠. 우하향 근데 가격적으로 지금 싼 거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저점이면 매수해볼 만하고 자 주봉에서 보시면 최저점이 16,000원대이기 때문에 박임씨님 말대로 16,000원대면 굉장히 살만한 거예요. 아직은 근데 추세가 하향이기 때문에 선해줄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고 일봉에서 보면 최저점 16,000원대 여기서 사면 손해볼 일은 없겠어요. 그죠? 월봉에서 60개월 선을 원체 잘 지키고 돌아나가죠 이 친구. 근데 아직은 추세가 하향이라 한 번에 근데 이 친구 특징이 보통 이렇게 가격 좀 기간 조정 오거든요. 근데 지금 바로 올라가요. 이렇게 V자로. 여기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이게 수소차 관련해서 원체 이제 폭이 크니까 홍수정은 추세는 하향으로 깎여 있어도 언제든 또 이렇게 V자식으로 돌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네요.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뭐 그런 메리트는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예전에 아픔을 줬던 대우부품인데 여기를 참 못 들어요. 대우품 제가 한번 그때 매수했다. 여기부터 엄청 고생했거든요. 근데 지금 가격적으로 올만큼 왔어요. 자, 주봉에서 보면 역시 올만큼 왔고 자, 일봉에서도 2,200원대 오면 매수해볼만 하죠. 더 떨어져서 많이 오면 매수. 이렇게 돌아갈 때 잡을만 해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 대우부품이나 아까 풍국조정이나 이런 종목들은 가격적으로 너무 떨어진 거죠. 좀 사볼만 한 종목들이 되는 거예요. 성창호톡텍도 보면 이 친구 개월이 삼성부터 약간 패스하는 회사 내용을 제가 좀 봤는데 별로 좀 있고 뉴인텍도 보면 월봉에서 좀 애매한 위치고 그죠? 이게 60개월 정도도 아니고 추세도 5개서 깨놓은 상태라 오히려 손절 타이밍이 되는 것을 깨놓고 자 GMB 코리아를 보고 있는데 괜찮을 것 같죠? 그죠? 잘 살아있다가 조정 20개선 지켜주고 20개선 다시 한번 지켜주고 나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봉에서 역시 이렇게 괜찮고 일봉에서 보면 21선 지켜주지 주는 한 매수 여기 대량거래 들어왔죠. 여기 믿고 참고 30일에서 50일짜리인지 보면 꼭 그렇지도 않고 해서 21선 기준으로 잘 대응하면 될 것 같아요. 깨면 당연히 손절하고 나중에 우리가 한 번 더 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CMB 코리아는 이렇게 자 빼놓고 이 밑에 있는 종목들은 좋은 자리면 꼭 한번 사볼 만한 이런 종목들이 실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큰 손해 없이 잘 올라가기도 해요. 자, 시노펙스를 보고 있는데, 화양이죠. 추세가 이렇게 화양이 되면,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20개월 선도 깨놨고, 그래서 조금 아직은 패스하는 걸로. 우리 산업을 보면, 10,000원짜리가 이렇게, 자, 얼마 안 올라간 것도 없는데, 이런 친구도 볼만하죠. 저번 달에 20개선 지켜줬는데, 이번 달에 20개선 잘 지켜주면, 다시 돌아나갈 확률이 있어요. 자, 주봉에서, 투세는 일단 꺾였는데, 이때부터 뭔가 턴턴하려고 하죠. 일봉에서 보면, 오히려 저점이 19,000원대 매수 볼만 하고요. 지금도 5일선 돌파하고 나가면, 우리 산업은 좀 깔끔하게 한번 매수해 볼 만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산업은 이렇게 빼놓을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보다는 차라리 굳이 만약에 수소 관련주들을 한다면 이런 종목들이 훨씬 나은 거예요. 가격적으로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그러고 좀 저점인 매력도 있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 하는 게 조금 나아 보이고 우리가 이런 걸 찾으려고 시황 정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한원 시스템은 매각에 대한 이슈도 있고 이 친구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데 애매하죠. 근데 5개월선만 잘 지켜주면 이 친구는 한번 빵 때릴 것 같긴 해요. 주봉에서 보면 뭐 추세가 심하게 꺾이지도 않았고 일봉에서도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박스권이거든요. 매각 이슈 잘 터져주고 뭐 이렇게 잘 엮이면 사실 전기차가 이 냉각하고 발열하는 기능이 좀 없대요. 근데 이걸 잘하는 게 한원 시스템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회사 내용이 좋아요. 이 친구는. 그래서 관심 있게 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지 컨트러스로 보고 있는데 애매하죠. 왜냐면 추세 깨져 있는데 아예 이식해서 찍고 들어 나가는 거면 괜찮은데 여기 2,000원짜리가 10배를 넘어갔다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항상 주식 해석할 때는 2,000원짜리가 이제 32,000원 갔다가 14,000원이니까 2,000원짜리가 아직도 14,000원이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30,000원짜리가 14,000원이라 싼 게 아니라 2,000원짜리가 아직도 14,000원 이런 걸 일단 패스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거 주포들이 많이 했다는 얘기죠. 제 생각에는. 자, 성문전자는 상당히 위치가 낮습니다. 그러면서 찍을 자리에 찍었고 돌아갈 자리에 돌아가 주고 전자주인데 이렇게 수소 관련 자꾸 착할 때 엮여 있더라고요. 주봉에서 괜찮고 일봉에서도 상황이 좋아서 성문전자는 관심 갖는 걸로 봐야 돼요.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몰라도 어쨌거나 이 친구 수소로 엮여 있는데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매수할 만한 종목들이 자꾸 이렇게 자꾸 늘어나서 빼야 되는데 자꾸 늘어나기만 해. 이렇게 까지 듣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몇 개를 더 보면 DK라 대원강업 대원광업도 수소 관련이 잘 엮여 있었는데 이게 높질 않거든요. 대원광업도 굉장히 낮고 잘 엮여주면 오히려 좋은 상황이 돼서 일봉에서 이제 급락을 했는데 지수 무너지면서 이 친구도 무너질 때 매수해볼 만한 친구라 역시 들고 가겠습니다. 와서 그러니까 저점이 그러니까 주식은 미리 대비해 놓으면 대비해 놨다가 사면 참 좋아요. 그러면 싸게 살 수 있고 내동매만 안 하면 돼요. 물론 저도 내동매매 하거든요. 가끔가다 딱 쫓아갈 때 올라갈 때 딱 쫓아가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바로 손절하고 또 원체 첫 비중을 작게 시기 때문에 손절해도 손해가 거의 없어요. 밀리면 한 번 더 사서 이제 거의 수익 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기다렸다 밑에 사는 것도 좋아요. 이런 것도 대형과 빼놓을 거고 DK라 월봉을 보면 전 이런 친구들을 보면 애매하게 좋다고 판단하거든요. 애매하게 좋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월봉에서 보면 이 시켜서 쫙 지켜줘 5개선 위에 있는데 애매하게 좋다는 게 매물대가 하나 있거든요. 여기마저 꼭 떨어질 수가 있어서 이게 애매하게 좋은 거. 자, 주봉, 일봉. 대량 거래 들어오고 이러다 급등했네요. 그죠? 아, 주봉. 애매하게 좋으니까 패스하는 걸로. 삼화전기, 삼화전자. 5개선 깨놨죠. 삼화전자도 삼화전자는 상황이 좋은 건데 이게 아까 성문전자랑 비슷하죠. 위치가 낮고 추세 잘 유지하고 있고 주봉에서 보시면 추세 잘 유지하고 있고 일봉에서 보면 뭐 좀 많이 올라오긴 했어. 21선 기준으로 잘 대응하면 삼화전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재무적인 증자가 붙으면 재무가 안 좋다는 거거든요. 전자 쪽 삼화전자 이 섹터들이 같이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잠깐 일단 빼놓은 걸로 하고 삼화전자 재무 잠깐 보고 갈까요? 항상 종목 나중에 살 때는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멤버님들도 한번 재물을 꼭 체크하고 가는 게 좋아요. 잘못 걸리면 굉장히 안 좋을 때가 있어서 비중 싣기 전에 봐야 되는데 PBR 4 낮진 않죠. PBR 조금 높긴 한데 시총이 400억짜리네. 그죠? 시총 400억인데 매출이 400억. 아, 이 적자가 엄청 심하구나. 그죠? 적자 계속 이뤄지면 사실 조금 안 좋아요. 현금 유보율은 없고
아예 없는 거네, 그죠? 현금 요율이. 그러면 이 친구는, 일단 패스. 성문전자도 그렇게 봐야 되나? 어쨌거나. 일단 이 친구는 패스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문전자 잠깐 보고 갈까요? 성문전자 제가 예전에 봐가지고 그렇게 안 나쁜 걸로 알고 있는데, PBR 2점. 나쁘지 않고, 시총이 500억. 매출, 괜찮죠? 맞아요. 성문전자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렇게, 성문전자까지 이렇게 나쁘지 않은 걸로 보고, 아까 그 전자보다는 성문전자가 훨씬 나 보이는 걸로, 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음, 자, 이렇게 S코넥도 보면, 이 수소 관련도 잘 연결되어 있거든요, 사실. 위치가 낮긴 한데, 좀 애매해요, 이 친구 회사가. 뭐 이렇게 뭐, 급락다고, 뭐 이렇게 어떤 뚜렷한 저희 방향성이 안 보여서, S코넥도 좀 패스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음, 네, 조용하세요. 저희 많이 기운들이 빠지셨나 봐요. 자, 삼성 엔지니어링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 친구는 좋긴 한데, 이게 좀 비싸요. 이게, 사실 이때쯤 봤으면 제가 계속 좋다고 했을 건데, 보긴 봤었는데, 너무 강하죠. 지금 전고점 다 가고 있는데, 잘못하면 물릴 수 있어서 일단 패스하고, 뭐, DLNC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게 높을 때 제가 위험하다고 그랬거든요. 똑돌아 이렇게 돼요. 그래서 물리면 정답 답이 없어요. 그래서 높은 데 안 사는 걸로. 자, 건설주 중 현대건설하고 GS건설을 볼 건데, 현대건설 5개선자 타고 올라가죠. 자, 5개선 마이트를 하지 않으면 돼. 저는 사실은 들고는 왔는데 건설주는 큰 메리트가 없어서 단지 저기에 대한 메리트는 있죠. 대선 정책주로다가. 근데 대형 건설주들은 좀 별로예요. GS건설도 추세 잘 타고 있는데 5개선 깨지지 않는 추세가 잘 유지되죠. 자, 일봉에서도 역시 뭐 이렇게 급등급락하고 있는데 역시나 먼저 뭐 상한가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별로 없어요. 역시 패스. 자, 에코플라스틱인데 대단하죠, 이 친구. 에코플라스틱.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 눌림목 줄 때 좀 살만해요. 일봉에서 보면 딱 요 날이었는데 일단 일봉에서 정고점 못 들어오고 만약 눌러줘서 21선 근처가 온다든가 5일선 근처가 오면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 조금 매수 올만한데 앞에 증자가 붙은 거라 증자 붙은 게 재무가 좀 별로 이렇게 좀 적이라 요렇게까지가 제가 갖고 온 이제 수소 관련주들인데 일단 내일 헝다그룹 관련해서 이렇게, 요건 제가 꾸준히 한번 볼 거예요. 꾸준히 볼 거고, 꾸준히 체크해 볼 거고요. 매번님들 지금 텐션 다 하셨어. 지금 힘드신가 봐요. 사실 저도 조금 오늘 퇴근해서, 오늘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역시나 뭐, 명절 때 하시면 한번 조금 퇴근한 것도 있어. 내일 어쨌거나 이슈가, 일단 헝다그룹. 이거 무조건 저기, 뭐죠? 아까 이자. 이거 채권 갚아야 돼. 이거 갚아야 되고. 그래야 시장이 좀 안 흔들려요. 다행인 거, 천만다행인 거는 미국 시장이 조금 돌아왔다는 얘기죠. 그러고 우리나라 추석일 때 이제 다행히 이런 일이 생겨서 그나마 이게 천만다행히 이게 좀 해결이 잘 돼야 되고 HLB가 나노코박스가 무조건 긴급 승인 나죠, 이거. 긴급 승인이 나는데 이 긴급 승인이 막상 딱 떴을 때 이제 이 재료 소멸이 돼서 뭐 이렇게 급락한다거나 이런 거보다는 어쨌거나 약간의 조정이 올 확률이 조금 있죠. 이슈가 나왔으니까 그때 어디를 깨지 않아야 되고 어느 자리를 지켜주는 게 조금 중요해서 뭐 한번 살펴볼 거고 특별히 큰 이슈는 없는데 이 제약바이오주들하고 전기차 하반기에 전기차 시장이 좀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 시장이 살아나는데 일단 테이퍼링이 좀 문제죠. 이제 그 파월 제롬 파월의 테이퍼링이 문제인데 어차피 사실 저는 테이퍼링 얘기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해도 시장에 큰 충격을 이렇게 안 받을 것 같은데 사실 저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더 큰 충격은 사실은 저거 정답으로 저거죠, 저거. 저 테이퍼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테이퍼링도 중요한데 삼성 엔지니어링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조금 무섭긴 한데 이 친구 원체 탄탄해요. 그러고 이제 사실 제 생각에 이거 뚫을 것 같아요. 이 고점이 얼마냐면 28,000원대 뚫고 아마 가면 요 자리까지 갈 것 같거든요. 가격대가 얼마냐면 35,000원대까지 갈 것 같아요. 일단 대응할 때 일봉에서 이렇게 여기 완벽한 매물대 뚫어놓은 거거든요. 여기 지금. 사실은 삼성엔지니어링 지금 상황 굉장히 깔끔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응하실 때 요 자리, 요거 언제냐면 6월 28일 날 생기에 25,000, 26,000원대거든요. 그러면 27,000원, 5일선 따라 올라가는데 쉽게 생각해서 그냥 5일선 깨지 않는 한 홀딩. 오히려 5일선 딱 치고 올라가면
신규 매수 타이밍이 되게 돼. 단타층이 좋은 거예요. 대량거래 또 들어왔죠. 그러니까, 어, 내일 시초엔 조금 그럴 확률이 조금 있어요. 이제 이 헝다그룹 때문에 내일 시장이 눈치 보기를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것만 아니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왜 우리 멤버님들하고 왜 그때 왜 지금 헝다그룹이 난리 나기 전에 한 말씀드렸죠. 제가 헝다그룹에 대해서 시장 정리하면서 조금 저희 중국에 헝다라는 그룹이 있는데 이 친구들 좀 불안불안하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일주일인가 이주일 전에. 그랬더니 바로 나왔죠. 예. 근데 제가 그때도 야 리먼 브라더스만큼은 안 될 건데 시장은 좀 움직였다 했더니 역시 뭐 시장이 좀 크게 흔들렸는데 그렇게까진 예전에만큼 이제 은행권이나 그때는 조금 엉망이었어요. 막 부실 채권을 막 이렇게 부실 채권하고 좋은 채권하고 섞어가지고 팔고 무슨 그 저기 뭐야 영상 보다 보니까 뭐 집에 기르는 강아지 이름으로도 대출받고 한 마리 시스템 자체가 엉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그게 시스템이 엉망이지 않죠. 그 중국은 또 통제가 되는 나라라 그렇게까지 전 세계 영향은 안 미칠 것 같은데 사실 뭐 주식이라는 게 이게 그런 걸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심리적으로 심리학이죠. 이게 늘 투심이 약해지면 그럴 수 있어서 그래서 특히 빅테크 이슈도 심하고 얼마 전에 제가 어젠가 카카오 영상 찍어드렸죠. 이 카카오가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그리냐면 사실 이제 카카오에 이렇게 우리 카카오페이 뭐 이런 데 들어가면 이렇게 이 펀드나 이런 걸로 이렇게 중개해 주는 거, 뭐 광고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게 과연 광고냐 아니면 이 중개 서비스 하는 요 싸움이거든요. 근데 중개로 들어가는 순간 이게 이제 옛날 소비자보호법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이랑 하나가 더 생겼어요. 이제 금융의 소비자보호법 이런 게 금융활동이잖아요. 그죠? 이런 데서 소비자를 보호한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중개하는 행위가 바로 금융소비자법 위반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빅테크 규제가 나서는 바람에 사실 카카오 주가 많이 무너지는 거고 골목 상권들 말 그대로 지금 다 거의 죽을 판이죠. 플랫폼이 너무 커져가지고 구글이나 뭐 카카오는 물론 이제 카카오가 나쁘다는 건 아니죠. 우리가 사용하는 쪽에서는 편리하긴 한데 막상 여기에 같이 관련돼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큰 고통을 겪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좀 양보할 건 양보가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 카카오뱅크가 이 은행주라기보다는 플랫폼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번에 좀 떨어지긴 했는데 이거 우리가 주식하는 사람들이다 여러 가지 상황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서 이런 면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일쯤 돼야 좀 많이들 오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어차피, 그래도 오늘 1시간이죠. 이게 금방 가요. 1시간이. 시장 정리하다 보면 정말 빨라요. 1시간. 빨라서. 벌써 그래도 시간이, 8시, 47분이네요.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죠. 그래서 좀 아쉬워도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다른 분 멤버님들하고 한번 또 크게 모이는 시간 한번 갖고요. 오늘 많이 고생하셨고, 연휴 때. 그때 맛있는 거 많이 드셨죠? 전 제가 다 해먹었어요, 그냥. 자, 어쨌거나 고생하셨고, 내일 뵙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